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0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서울올림픽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울올림픽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건국 이후에 이룩한 업적을 설명할 때 제가 영어로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예수에 대한 전기 영화였습니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는 있는데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이걸 일부러 덮어준다든지 아니면 깎아내린다든지 해가지고 이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특히 교과서에서는 보면은 The Greatest Story Ever Told가 완전히 왜곡돼 가지고 거기에 뭐 흠집을 내고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이런 아주 해괴한 일이 지금 교과서나 언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Greatest Story Ever Told가 아니라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 전혀 언급되지 않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서울올림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이 벌써 1988년이니까 이게 36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생생합니다만은 세대가 바뀌니까 서울올림픽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감동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심을 하게 됩니다. 서울올림픽 하면은 저는 한국인들이 순정을 바친 일이었다라고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순정을 바쳤다. 순정이라는 것은 뭘 바라지 않고 하는 희생적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정이라 하면 순수한 마음이란 뜻이죠. 몇 사람이 순정을 바친 게 아니라 한국인 거의 전부 다가 그중에서 못된 사람 몇 사람 빼고 약 10년 동안 서울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순정을 바쳤다.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좋은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가 선진화가 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동구공산권이 무너지는 계기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북방정책을 펴가지고 노태우 정부가 공산권과 수교함으로써 한국 사람들의 활동 무대가 지구 전체로 넓혀지는 그 결실을 서울올림픽에 해낸 겁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몇 손가락 꼽을 만한 위대한 일을 한국 국민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순정이라는 것은 이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이 무턱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턱대고 누구를 좋아한다든지 무턱대고 무슨 일에 막 몰두한다든지 해가지고 아무 계산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정은. 그런 예가 서울올림픽 개회식의 분위기를 처음부터 장엄하게 다잡은 북이었습니다. 북. 서울올림픽 개막식에 맨 처음 등장한 게 어마어마하게 큰 북이었습니다. 그걸 용고라고 그럽니다. 용고. 이 용고가 처음 등장한 게 그날 9월 17일 오전 10시 45분이었습니다. 옛 군관 복장을 한 사람이 엄청난 북채로 용고를 치면서 긴 행렬을 선도하여 들어오자 잠실 주 경기장은 우선 그 스케일에 압도당했습니다. 북소리가 전쟁터나 큰 행사장에서 사람의 마음을 고동치게 만든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용고는 북통의 지름이 2m 10cm, 길이가 두께라고 봐야 되겠죠. 길이가 2m 30cm, 무게가 630kg이나 되어가지고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북이었을 것입니다.
이 북이 올림픽 개회식에 등장하는 데는 한 장인의 순정이 있었습니다. 대전시 서구 원천동에 있는 대한민국 국악사는 2대에 걸쳐 북 만드는 집안에서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제1대인 김창호 씨의 4형제 가운데 삼남인 김관식 씨는 당시 35살이었는데 1981년 9월 바덴바덴에서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는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하고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김 씨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멀리 들리는 북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 올림픽에 바치겠다는 결심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무턱대고 한 거죠. 형제들이 말렸으나 그는 고집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북을 만들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북면을 소의 등가죽 하나로 붙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소는 상처가 없어야 했습니다. 바늘 구멍만한 흠이라도 있으면은 북소리가 이상해집니다. 김 씨는 6달의 수소문 끝에 대구에서 1200kg짜리 소 2마리를 구해가지고 쇠가죽을 얻긴 했으나 크기가 마음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큰 소를 찾다가 1년 뒤 미국에서 1550kg짜리 종자소 5마리를 찾아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북통으로 쓸 나무도 국내의 원목이 너무 작아서 미국 로키 산맥에서 자라는 나이테가 198개인 미송을 사들였습니다. 김씨는 재료를 구해놓고는 겁이 들컥 났다고 합니다. 이거 한국의 소리가 아니라 미국의 소리가 날까 봐서였습니다. 그래서 쇠가죽과 나무의 처리 과정에 철저하게 한국 북의 제작 공정을 적용해가지고 이 북소리를 한국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쇠가죽은 틀을 뽑고 적당한 습도와 온도 아래서 2년간 건조시켰고 미송도 2년간 자연 건조를 시켰습니다. 약품 처리 과정에서도 한국 북제조의 전통 방식을 더욱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통나무를 46개의 조각으로 쪼개어가지고 목과 철사로 촘촘히 잇고 전체를 창호지와 흰천으로 감쌌습니다. 맑고 유연한 북소리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꼭 신라시대 때 그 봉덕사종, 에밀레종이라고 통칭되는 봉덕사종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정성을 다했던 그걸 연상시킵니다. 북대를 만들고 북통 둘레의 단층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단층 기능 보유자인 최승년 씨에게 부탁을 하여 먹당기, 매화무늬, 꽃구름에 둘러싸인 청룡, 황룡 2마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10여일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짝사랑하듯이 무턱대고 만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1987년 4월에 완성을 했는데 조직위에 기증을 하려고 하니 실무자는 서면으로 신청하라면서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북이 만들어졌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자 비로소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관심을 보이더니 1987년 11월 드디어 기증을 받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김씨 형제는 운송마저도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타이탄 트럭에 실어가지고 딸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북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북이 서울 올림픽에 어떻게 등장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북을 완성한 뒤 기증하기까지의 8달 동안이 가장 괴로웠다고 합니다. 북을 만들어 놓으니 1억 5천만 원에 팔라는 제의가 있었으나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개회식 날 김씨는 텔레비전을 보고 자랑스러운 용고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도 울고 형제들도 울었으며 동네 사람들은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전에 김씨는 좀 곤란한 입장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했으니 개폐회식 입장권을 많이 받았을 것 아닌가 좀 나눠주라고 졸라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개폐회식 입장권은커녕 시연회 초대장도 받지 못했고 감사장 수상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박세직 위원장도 올림픽이 끝난 뒤에 책을 쓰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가지고 1989년 초에 김씨를 초빙해가지고 위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오히려 북 만드는 사람이 평생의 꿈을 이루었으니 한도 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요즘 명함을 내밀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 기분이 좋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한국인의 순정이 모인 곳에 서울올림픽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감사합니다.